5장 산중 옥황제자 도선화. 윤동주는 차에 타고 다음 점집으로 내비를 찍고 출발했다. 경북 의성 장터 끝자락 산중 옥황제자 강림 도사 점집. 그 건물은 사실상 건물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조였다. 의성 시내에서도 한참 벗어난 장터 끝자락 낡은 농협 창고를 개조한 듯한 구조물. 예벽은 회색 시멘트 블록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입구 위에는 비닐 간판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 영적 해석 전생 환난 정리 귀온 분별 조상신 정화. 폰트는 붉은색 궁서체, 간판 배경은 노을빛 주황색. 그 아래엔 매직으로 급히 써놓은 듯한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오로지 연기로 본다. 사진, 생년월일 불필요. 입구 옆엔 커다란 마대자루와 화분처럼 놓인 돌무더기. 그 위로는 향불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면 1.5평 남짓한 작은 대기 공간이 나온다. 좌측 벽에는 종이로 코팅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천장엔 어설프게 설치된 LED 전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보살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나무판에 새겨져 있었다. 제45대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 도선화. 불 안에 불, 혼 안에 혼을 본다. 내부는 짙은 향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공기 밀도가 무거워진 듯한 압박이 느껴졌다. 주방 쪽에서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렸고 점사 공간은 비단 천으로 가려진 반투명 방 안에 있었다. 그 방 안쪽 작은 테이블 위에는 타로 카드, 촛대, 새방울, 미니 거울, 낡은 부적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경고문이 있었다. 진심 없는 자, 장난 삼아 들어온 자, 영적 감흥 무 한 자는 스스로 떠나시오. 조상 탓, 전생 탓, 악혼 탓하기 전에 먼저 묵은 인연을 내려놓으시오. 냉방기 따위는 없었고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 안. 보살 도선화는 붉은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 머리는 댕기 대신 한지로 만든 머리띠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다. 윤동주는 자리에 앉기 전 잠깐 망설였다.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괜히 한 번 더 쥐었다 폈다. 무속인, 이름도 생소한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 솔직히 반은 웃기려고 만든 장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선 이 여자를 보고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전혀 요란하지 않은 옷차림. 붉은 저고리 위로 살짝 걸쳐진 담청색 무명천. 머리카락은 단정히 올려 묶였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그 분위기. 말을 건네기도 전에 마음이 눌렸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두 손은 작은 단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어딘가 사람을 꿰뚫는 듯했다. 무슨 사람이 기가 이렇게 세냐. 윤동주는 등을 세우고 앉았다. 누가 보든 자신은 아무 일 없는 일반인처럼 보여야 했다. 여기 리뷰 보고 온 겁니다. 간단한 거만 좀 여쭤보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며 말했다. 사람이 많이 죽은 데 다녀왔네. 무슨 말씀이신지. 몸이 좀 뻐근하고 잊고 있던 생각들이 요새 자꾸 떠오르지 않아? 그런 건 말로만 하면 티 안 나지. 그런데 눈은 안 속아. 그녀의 시선이 정면으로 윤동주의 눈을 꿰뚫었다. 마치 눈 뒤쪽의 기억이라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윤동주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목이 탔다. 커피를 2잔 마시고 왔는데 지금은 입이 바짝 말랐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무속인이 입을 열었다. 말 안 해도 돼요. 그쪽 눈에서 이미 두려움이 묻어나고 있거든. 윤동주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왜 긴장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진짜든 아니든 보는 쪽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보이고 있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밤과 꿈과 죄책감을 꿰뚫고 있을 때 인간은 저절로 굳어지게 마련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목을 한 번 삼켰다. 도선아는 말없이 물 한 컵을 밀어주었다. 그는 컵을 받지 않았다. 며칠 전 산불 나던 날 있지 않습니까? 유희성, 고은사도 불길에 탔습니다. 그는 처음엔 평범한 말투로 시작했다. 하지만 목 안에서 묘하게 말이 갈라졌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불났다는 소식 듣고 미친 듯이 차 몰고 갔습니다. 화재 진입 막는다는데도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연기 속에서 어머니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고은사 뒤쪽 나무 창고 비슷한 데를 발견했어요. 문은 반쯤 녹았고 안은 불에 그을려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일순 흔들렸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정확하게 머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다. 처음 보는 형상이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면서 누가 제 머릿속에서 말했어요. 진짜 영화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봉인이 풀렸다. 내가 해야 한다. 도선아의 손이 가만히 멈췄다. 윤동주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겁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이건 내 인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말을 잇는다.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접 겪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무속인을 바라보며 마치 사람을 붙잡듯 묻는다. 이런 게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겁니까? 진짜로 악기가 있고 진짜로 누가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그냥 이상해진 겁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짜 뭐라도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윤동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잠깐 침묵을 삼켰다. 도선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윤동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귀신이 있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목소리는 꽤 조용했고 어딘가 꺾여 있었다. 무속인은 고개를 조금만 기울였다.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냄새처럼 스쳐가는 잔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환청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윤동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이 왜인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보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조용히 그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당신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윤동주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느끼는 사람만 겪는 겁니다. 도선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동주는 그 눈빛에서 지금껏 들은 적 없는 확신을 봤다. 그는 잠깐 말이 막혔다. 그리고 입술을 깨문 채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본 것도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도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 이유 없이 당신한테만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윤동주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책 속 이야기 같던 일들이 이 순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